알터릭스와 함께하는 태블로 어드밴스드 맵 어널리틱스 데모 세미나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굳이 이제 데모 세미나라고 좀 이름을 붙인 거는 실제로 오늘 학습을 통해서 실습을 좀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툴이고 여러분들이 사용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 실습과 관련된 세션은 저희가 따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런 도구를 썼을 때 태블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던 과제를 간소화해서 좀 가져와가지고 한번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도구도 한번 소개하고 프로젝트의 경험들도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요, 분석 사례 소개. 제가 했던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소개 드릴 거고요. 알텍스와 함께하는 태블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뭐가 좋은데 이 얘기 한번 드릴 거고요. 알텍스하고 태블로 프랩에 대해서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최대한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느냐.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군 출신이고요. 군용 항공 그 공항은 더하고 여기 민항사 뜨는 이 공항들도 주위 아파트들이 소음이 이제 굉장히 심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좀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돈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과 뭐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들 막 투입해가지고 이분들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 누가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냐,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특정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게 과제의 어떻게 보면 좀 메인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진행을 한번 했었죠. 가볍게 한번만 살펴볼게요. 정부에서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주택 방음 시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달아줍니다. 뭐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샤시 같은 거 그죠, 이중으로 해가지고 막 달아주기도 하고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공항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주택 냉난방 뭐 이런 시설 같은 것들, 이게 더운데 문 열어야 되는데 문 열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달아주는 것 같고요. 냉방시설 뭐 전기료도 지원을 해주고 공영방송 수신료는 왜 지원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여기 나와 있죠. 소음도 75웨클, 이게 이제 데시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냥 소리를 측정하는 어떤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75웨클 이상으로 이제 측정이 딱 된 판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혜택을 그러면 누가 받을 거냐, 누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에 저는 태블로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전 지금도 태블로를 하고 있고요. 태블로 기반으로 뭔가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본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레벨의 인구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시청 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봤던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그 인구 통계를 점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주소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오코딩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모든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지도 위에 찍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주민등록 거주지하고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으로 다 찍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공에서 제가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SGIS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집계구라는 레벨에서 제가 통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뭐 사람이나 뭐 가구나 주택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작은 어떤 블락 단위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단위에서 이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제가 태블로 위에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화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여기 되게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되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려있는 지역들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이 쪼개진 거냐면은 인구예요.
이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잘게 썰려 있는 이 조그만한 그 사각형에도 인구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넓게 이게 크게 썰려 있는 이런 지역에도 인구가 500명에서 이제 1000명 정도 인구 수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 수치를 제공을 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집계구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집계구별로 전부 다 잘게 쪼개져 있고 저 잘게 쪼개진 조각 하나하나에 인구가 들어가 있고 뭐 가구의 수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아니죠. 주택의 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통계치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SGIS라는 지리정보 통계 서비스 그쪽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태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여러분 돼요. 태블로에서는 이런 것까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이렇게 좀 놔두기가 조금 뻘쭘해가지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버퍼라고 그러죠. 태블로에서 이렇게 동심원 그리는 거 있잖아요. 동심원을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그려두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거 공항 비행기 표시 요거 보이세요? 제가 요거를 지워졌는데 집계구가 요거죠. 집계구는 제가 살릴게요. 집계구는 살려놓고 지금 저기 그 요렇게 공항 표시가 여기가 김포공항이에요, 그죠? 김포공항을 우리가 점으로 이제 태블로에서 찍을 수 있고 집계구에다가 집계구를 이제 지도로 쫙 펼쳐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제가 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줌을 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죠. 요 한 조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두기가 조금 못해가지고 태블로에서 이제 이런 것들 제공을 하죠. 버퍼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10km, 그 다음에 뭐 7.5km, 그 다음에 뭐 5km, 그 다음에 2.5km 해가지고 뭐 한 2,500m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점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기점으로 해서 한 10km 반경 정도, 10km 반경 정도를 제가 그리고 나서 저기에 이렇게 좀 얹혀지는, 저기에 조금 이렇게 겹쳐지거나 저기에 조금 포함이 되고 있는 시군구들을 왼쪽에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뽑아보니까 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명시,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인천은 계양구, 부평구, 인천 서구 뭐 이런 지역들이 김포공항 기점으로 해가지고 10km 반경을 그렸을 때 뭐 대충 이렇게 겹쳐지는 지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태블로에서 이 정도는 가능해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블로의 버전 2020.4 버전 비교적 최근 버전이죠. 2020년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이제 릴리즈가 됐던 버전을 쓰게 되면 이 겹치는 게 돼요. 지도를 이렇게 레이어 방식으로 겹치는 기능이 이제 태블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태블로도 마치 포토샵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겹쳐가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km 버퍼, 7.5km 버퍼, 5km 버퍼, 2.5km 버퍼 이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딱 짜부를 시켜버린 거죠. 찌그러뜨려가지고 이제 하나의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레이어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레이어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태블로에서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소음 등고선을 태블로 위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제가 이제 관계 기관에 좀 받았어요. 소음 등고선은 해당 기관에서 제가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제가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물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75 웨클도 나오고요. 지금은 70, 80, 90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5단위로 해가지고 70, 75, 80, 85, 90, 95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연습 목적으로 우리가 70에클, 80에클, 90에클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려진 이 등고선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떴을 때 똑같은 레벨의 어떤 소음 구역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70 웨클 구역이에요. 그죠? 저기에 들어가면은 70 웨클의 소음이 이제 들리니까 적절하게 뭐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김포공항에 가까울수록 이제 소음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비행기가 이제 거기서 뜨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소음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즉 김포공항 그 핵심부로 가면 갈수록 소음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다 되죠. 태블로 위에서 쉐이프 파일 올리는 거는 우리가 지도를 조금만 더 다룰 줄 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함께 겹쳐서 보는 것도 가능할까요? 태블로에서.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가능해서 이게 이제 제가 태블로로 그린 화면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었던 지도, 거기서 이제 그 버퍼 존은 다 걷어내고, 그 아이들 다 걷어내버리고 집게구 부분 하고요. 집게구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보여줬었던 소음 등고선을 하나의 화면 위에 태블로 위에서 얹혀서 같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법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태블로가 사실은요, 공간 조인이라는 기법을 제공을 해요. 공간 조인이라는 기법을 제공을 해가지고, 공간하고 공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태블로에서 구현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태블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조인이라는 기법이 점 데이터하고요. 점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면 데이터. 점 데이터와 면 데이터가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 스타벅스에 점을 찍었어요. 스타벅스에 XY 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그 쉐이프 파일, 공간 파일, 면으로 된 게 있어요. 요걸 요렇게 겹쳐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딱 찌그러뜨려 가지고 공간 조인을 시도해 가지고 실제로 그 스타벅스 지점들의 주소 정보가 없더라도 어떤 구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게 공간 조인이에요. 점 데이터하고 면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포개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짭으로 시켜가지고 공간 조인을 통해가지고 실제 두 개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태블로가 그 기능을 제공은 합니다. 거기까지는 돼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왜 공간 조인 기법으로 이제 진행을 못했냐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두 개 다 면 데이터예요. 두 개 다 면 데이터다. 그러니까 밑에 깔았던 그 판, 그죠? 밑에 깔았던 그 집게구 판, 그게 왼쪽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면이에요, 그죠? 면입니다. 그 면 데이터가 깔려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유니온을 통해서 같이 조인을 시켜줬었던 그 소음 등고선, 이게 소음 등고선이거든요. 요 소음 등고선도 아까 보셨다시피 점이 아니라 면이에요. 면 대 면의 결합이 되느냐 태블로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지금 조인을 시킬 때 이렇게 원 해가지고 그냥 일반 조인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간 조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두 개의 데이터를 엮어준 거예요. 엮어가지고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시보드 3번에서 보여지다시피 슬쩍 이렇게 얹어가지고 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겹쳐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겹쳐서 보여주는 건 가능한데 뭐가 안 되느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옅은 빨간색 밑에 사람이 몇 명 살고 여기 지금 아주 짙은 이 빨간색 밑에 사람이 몇 명 사는데 거기에 가구가 몇 개인데 거기에 지금 주택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산출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하신 분이 우리가 소음 대책 사업을 할 때 소음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대책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뭐 두당 얼마 뭐 가구당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지원금이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간 등고선 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주택, 그 다음에 뭐 세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분석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면 뭐합니까? 보여주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 밑에 몇 명이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색 소음 등고선 밑에 계신 분들을 드러내야 돼요. 지도에서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싹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80웨클 이거는 누구 90웨클 이거는 뭐 70웨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음의 이 강도에 따라서 그 밑에 몇 분들이 사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정책적으로 뭐 예산을 에스티메이트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블로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면과 위쪽에 깔려있는 면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싹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소음 등고선과 겹치는 집게구를 별도로 특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앞에까지는 됐거든요. 앞에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딱 걸리면서 한계가 나오는 거죠. 한계가. 태블로의 공간 조인은요. 점과 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점과 면을 결합해가지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점 데이터 그 다음에 밑에 서울시 전체 어떤 그 지도 껍데기 쉐이프 파일 면
면으로 된 거 갖고 와가지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딱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벅스가 무슨 구에 있는지 특정이 됩니다. 그거는 돼요. 그거는 되는데 면과 면을 겹쳐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드러내는 거는 좀 어렵다. 시각적으로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세 번째 화면을 통해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슬쩍 겹쳐가지고 시각적인 표현은 되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드러내야지 그 집계구들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막히게 되더라. 태블로는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거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못하냐? 태블로만 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알터릭스가 이제 들어온 지점이에요. 알터릭스가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집계구 관련 데이터 세트를 알터릭스 위에 올린 후에 데이터 조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알터릭스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니까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터릭스는 그냥 워크플로우예요, 여러분. 워크플로우.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기보다는 요 뒤에 있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한 워크플로우, 업무가 처리되는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쪽에서는 집계구 파일이 준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데이터 세트가 조인이 되는 거고 밑에서는 소음 등고선이 준비가 되는 거고 그거 두 개를 엎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태블로 위에 올려가지고 태블로에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련의 흐름을 짜는 게 이 알터릭스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터릭스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원본 데이터거든요. 요거 지금 원본 데이터고요. 요거 원본 데이터고 요것도 원본 데이터고요. 여기 70 쉐이프, 80 쉐이프, 90 쉐이프 원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를 태블로 위로 딱딱딱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툴이라 그래요. 도구들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엔 두 개를 공간적으로 엮어서 최종 결과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 이거를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흐름을 따라서 전부 다 처리가 되면서 마지막의 결과는 이거야 하면서 하나 뚝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태블로 위에 올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조금 더 제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알터릭스 넘어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집계구 쉐이프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집계구 껍데기. 집계구 이제 우리나라 그 굉장히 작은 조각 있잖아요. 조각 난 거 그 껍데기를 제가 SGIS에서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올렸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데이터 원본을 가보면은요. 좀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참 좀 아쉽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띠 보이시죠? 파란색 띠가 아마 여기서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띠. 그게 지금 여러분 파란색 띠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파란색 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명칭이 안 붙어 있어요. 코드만 붙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동의 코드, 집계구의 코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 정보는 여기 있는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엑셀 파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주고 있거든요.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고 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엑셀 파일을 우리가 같이 좀 엮어줘야 돼요. 집계구 파일이랑 요 통계, 요 행정구역 코드를 좀 엮어가지고 여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서울시 종로구 뭐 이화동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두 개를 좀 엮어주는 작업을 제가 하기 위해 가지고 요게 이제 요걸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왔는데 위쪽에 지금 엑셀이 좀 병합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처리해주는 툴을 썼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두 번째는 필터라는 툴이에요. 필터 툴은 여러분 태블로 쓰신 분들은 필터 툴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포함이 대상이 되는 이 시군구 한 5, 6개 정도가 되거든요. 얘네들을 걸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국 단위의 집계구거든요. 전국 단위의 집계구고 여러분 전국이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다 갖고 오려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 15개, 16개 정도의 시군구만 발라냈어요. 발라내가지고 요걸 갖고 왔고 그거를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실제 한글로 됐었던 명칭 그거를 오른쪽에 놓고 조인을 한 겁니다. 조인을 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놓고 제가 이거를 런을 딱 돌리잖아요. 얘 프로세스가 돌아요. 쭉 돌아가지고 아마 이제 어떤 결과를 뱉어낼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만 아마 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커넥션을 잘랐기 때문에. 요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런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짜놓았던 워크플로우가 돌게 되고 그 돈 결과로서 어떤 것들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파트만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요거 한번 눌러보면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 나와 있고요. 이거 은면동 코드입니다. 은면동 코드, 집계국 코드.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실제로 그 지도에 대한 그 공간 정보예요.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지금,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쭉 되면서 시도 코드는 11번이고 서울이고 은평구고 녹번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계국 파일을 준비를 했고, 요걸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여기에서 붙인 거는, 이거는 지도 껍데기거든요? 지도 껍데기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구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붙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택의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붙였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가구를 조인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그 하나하나 조각별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몇 명이에요, 뭐는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커넥션은 제가 끊어버리고요. 요걸 제가 끊어버리고 위쪽에 걸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를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인된 결과 전체를 레프트로 가져오는 거고, 오른쪽에 데이터 하나 갖다 붙이고 오른쪽에 또 데이터 하나 갖다 붙이고 오른쪽에 또 데이터 하나 갖다 붙이면서 조인 해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 하나하나를 활용을 해가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가 돌고, 원래는 요거보다 좀 빠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좀 같이 켜놔가지고 조금 버벅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으면 결과 한번 볼게요. 돌아간 것 같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붙은 거 보이세요? population, 인구죠. 그다음에 house, 이거 주택이에요. 주택이고요. household, 가구예요. 가구. 그래서 주택의 개수, 가구의 개수. 그다음에 그 집계구 밑에 있는 인구. 지금 요 전 지역에 대해서 요 정보들을 갖다 붙여주는 작업. population, house, household, 요 세 개의 정보를 갖다 붙여주는 작업이 오른쪽에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태블로에서 다 되잖아, 이거. 태블로에서 되죠, 그죠? 태블로에서 되는 거를 제가 알트릭스에서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소음 등고선은요, 70 쉐이프, 80 쉐이프, 90 쉐이프가 따로 있어가지고 유니온 툴이에요. 유니온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세로로 붙이는 거잖아요.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겠죠. 제가 장표 조금 넘어가가지고 한번 보면서 좀 넘어오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 툴이 사실 핵심인 거거든요. 여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이제 핵심인 건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옵시다. 여기에서 소음 등고선 쉐이프 파일 유니온, 그죠? 그냥 위쪽에서 붙이면 돼요. 태블로에서 되는 겁니다. 태블로에서 되는 거 그냥 알터릭스에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 실제로 이제 유니온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태블로에서 안 되는 거죠. 태블로에서 요거는 안 돼요. 태블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트릭스라는 툴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개를 공간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공간 결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조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붙인 거였는데, 여기에서 알트릭스는 공간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었던 바로 그 툴인 거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스페셜 매치라는 툴인데, 이 도구를 써주게 되면은 위쪽도 쉐이프 공간이 있고요, 면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등고선 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타겟과 유니버스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이제 물려가지고 여기 도구에 물려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겁니다. 매칭이 되면은 M으로 빠질 거고요, 매칭이 안 되면 U로 빠질 거예요. 근데 매칭이 된 것과 매칭이 안 된 거를 제가 유니온을 시켜가지고 최종 데이터를 뽑았어요. 이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요 툴을 쓰게 되면은 타블로에서는 안 됐었던
공간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위쪽에서 있는 그 면하고 아래쪽에서 있는 면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짭으로 시켜가지고 겹쳐지는 부분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도구를 활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태블로의 추출 파일을 하나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태블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작업이 가능할까?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 그죠? 태블로 파일 결국 뽑아내는 거예요. 이때까지 알터릭스에서 쭉 하다가 이제 파일 하나 딱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들고 이제 태블로 가는 겁니다. 태블로 와가지고 이제 그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안 됐었어요. 태블로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봤을 때 가능한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두 개를 슬쩍 겹쳐서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정책을 하거나 뭐 예산을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밑에 들어있는 어떤 세부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알텍스라는 도구를 쓰게 되니까 실제로 이 소음 등고 선 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 집게구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제가 딱 드러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드러낸지. 4번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노이즈 에리아는 제가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집게구 있죠.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집게구들, 얘네들은 70 웨클 안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밑에 그럼 인구가 몇 명인데, 이 밑에 그럼 집이 몇 개 있는데, 이 밑에 그럼 가구가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말 뭐 어려운 대시보드도 아니고요. 정말 가볍게. 이게 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시 표시해가지고 5번을 이렇게 했더니요 70 웨클 안으로 들어오는 인구 60만 명 60만 명이 빨간색에 이제 겹치는 지역에 지금 저 집게구들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80에클, 그다음에 90에클 각각 이제 뭐 몇 명 살고 몇 명 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지금 가구는 몇 개 있는데 거기 그럼 주택은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아까 알터릭스에서 유니온을 시켰었죠. 여기에서 이제 매칭이 된 거하고 매칭이 안 된 거를 제가 유니온을 시켰었거든요. 여기 유니온 툴, 요거 유니온 도구거든요. 유니온을 시킨 도구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었던 이유는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필터로 해가지고 매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좀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 되는 애들만 볼 수도 있고 뭐 거꾸로 이제 매핑이 안 되는 애들만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이나믹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들 뺀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애들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핑이 된 거랑 매핑이 안 된 거랑 요 아이들을 좀 같이 이제 데이터 세트에 담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사용자가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준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어 보면은요 알텍스라는 도구를 쓰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기능이 아직까지는 현재 이제 태블로 나와 있는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근데 알텍스라는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공간과 공간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텍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태블로에서 안 되는 부분, 태블로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와가지고 잘 말아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태블로 위에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각화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궁합이 좋고 두 개를 엮어서 썼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조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알터릭스라는 도구가 뭔지 알겠어. 뭐 대충 보니까 이렇게 뭐 도구들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최종 데이터 뽑아내는 거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우리가 함께 썼을 때 이게 도대체 그럼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왜 비싼 돈을 주고서 알터릭스라는 도구를 쓰면은 더 큰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케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케미가 진짜 좋고
글로벌리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좀 잘 나가는 태블로 업체, 태블로 뭐 리셀러 업체라 그러나 태블로 이 기술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회사는 RTX랑 태블로를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에 이런 종류의 세미나를 기획을 했던 것도 그런 분들이 했었던 세미나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두 개를 붙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가지고 이거 이제 한국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되게 컸었고 그 이제 첫 번째는 진짜 케미가 너무 좋다는 거죠. 두 개의 도구를 함께 썼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너지, 이게 진짜 강하다. 특별히 이제 RTX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태블로를 활용하는 어떤 다양한 그 지원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태블로 스타터 킷,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이미지 보이세요? 제가 하나 집어넣어놨죠. 이 RTX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링크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미지 하나 떠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지금 너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RTX와 함께 지금 한번 플렉스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케미가 너무 좋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TD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하이퍼로 데이터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결과를 그냥 CSV, 엑셀 뭐 이런 것만 추출이 되는 게 아니라, TD, 태블로 포맷이죠. 하이퍼, 태블로 포맷이에요.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요. 아웃풋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태블로 서버에다가 직접 데이터, 이 원본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RTX에서 실컷 작업하고, 런 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태블로 서버 위에 그 데이터가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가적인 기능으로 뭐 로컬 PC에 있는 태블로 워크북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이제 이 태블로 스타터 킷에서 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케미가 너무 좋다. 두 개의 도구를 같이 썼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거. RTX는 태블로의 강점이 데이터 시각화 분야 이외에서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이 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각화 빼고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시각화 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RTX 도구를 설명을 드릴 때 공간 결합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공간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레벨을 비교했을 때는 RTX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태블로에서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여기에서는 충분히 가공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태블로 위로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시각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만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처리하는 거, 뭐 전 처리하는 거 뭐 있습니다. 뭐 조인,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시죠? 조인, 뭐 유니온,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고요. 문자열, regular expression, 뭐 정규 표현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거고, 데이터를 옆으로 돌렸다가 뭐 앞으로 세로로 세웠다가 데이터의 폼을 변형하는 것들, 집계로 만드는 것들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런 거 태블로 프랩에서 되는 거잖아. 태블로 프랩에서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predictive.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R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R을 붙여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은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것들.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실제로 이 RTX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B 테스트.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분석하는 거, 마리마. 이런 것들. 여러분도 혹시라도 조금 더 하드하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면은 프리스크립티브 어나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종류의 도구들을 여기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구들을 좀 엮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뭐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각화는 태블로가 낫죠. 태블로는 시각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RTX라는 도구가 훨씬 더 이제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죠. 뭐 공간 분석, 통계 분석, 머신러닝, 데이터 크롤링 요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그 여러 가지 도구들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옛날에 스타벅스 서울에 몇 개 있는지를 끌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엑셀로 드래그해서 끌었거든요. 이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엑셀에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동료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짰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가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네, 실제 웹사이트 이런 게 있죠. 스타벅스 들어가면은 서울에 뭐 몇 개가 있고 뭐 스타벅스 전국에 있잖아요, 그죠? 전국에 있는데 그 정보들이 지금 이 백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혹시 이 페이지를 한번 크롤링 해볼 수 있겠냐 그랬는데 며칠 달래요. 며칠 달고 나서 달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결과를 받았는데 놀라웠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저도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열심히 만들더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그죠? 툴이 지금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볼게요. 이거 제가 런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누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위에서부터 뭐 매장을 탐색해가지고 기본 정보를 탐색을 했고 상세 정보를 탐색해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데 요게 아까 그게 엑셀로 떨어져요. 엑셀로 딱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태블로 서버 위에 올리는 거, 그것도 제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파일이 지금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태블로가 지금 해당 웹사이트로 가가지고 열심히 알터익스가 이제 해당 웹사이트로 가가지고 열심히 정보를 지금 긁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퍼센트가 표시되고 있는 거는 해당 툴이 지금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고,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래쪽까지 쭉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엑셀 툴이고요. 엑셀이 아니라 이제 엑셀로 결과가 이제 떨어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제가 하나 붙여놓은 게 태블로 서버로 바로 퍼블리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결과를 내 PC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지금 태블로 온라인 사이트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퍼블리시 다이렉트로 시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조금만 돌고 있고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실제 엑셀로 결과물이 하나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 온라인,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고 있는 태블로 서버 위로 데이터 세트가 하나 올라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이렉트로 태블로 붙여가지고 작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으면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태블로 서버 위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데이터 세트를 물고 있는 그 테이블을 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화면은 또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다 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가지고 살펴볼게요. 여기 가지고 이런 게 나왔나요? 아까 그 웹사이트가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스토어 아이디. 그러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저게 지금 워크플로우가 오늘 돌았으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전국에 스타벅스 몇 개인데 여기 살려보면 되죠.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면 몇 개입니까? 1541개네요. 오늘자 기준으로. 스타벅스가 1541개.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시도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광주에 있는 거, 경상북도에 있는 거. 필터 걸어보면 되죠. 그죠? 필터 걸어보면 되는 거고, 오픈 데이트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스타벅스 연대 어딘데?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필터 걸어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날짜로 가보면은 2021년도 7월 1일. 와, 내일이잖아. 내일 하나 연하보다. 그죠? 어디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내일 오픈하는 스타벅스는 어딜까요?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걸 한번 딱 보면은 대구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지점인가 봅니다. 여기 뭐 내일 여나 봐요. 여기 뭐 날짜가 나와 있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은 이런 정보도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latitude, longitude 위경도 정보까지 이렇게 같이 갖고 있어요. 지오 코딩 필요 없어요. 태블로가 다 긁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정보들 다 긁어가지고 그냥 갖고 오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위도, 경도, 지리적 역할 부여하셔가지고 지도 점 찍을 수 있겠죠, 그죠? 태블로 위에서 올리면은. 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태블로 위에서 점 찍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그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이트, 거기에 지금 크롤링해서 나온 결과들. 지금 제가 이거 방금 제가 뭐 기존에 받아놨던 거 보여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제 PC에 돌아가지고 떨어진 파일 여러분들한테 열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제 PC에서 파일로 떨어뜨린 거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에서 썼었죠. 지금 여기서 툴이 같이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아웃풋을 갖다가 파일로도 하나 떨어뜨려주고 내 태블로 서버 위로도 좀 올려줘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태블로 온라인 사이트거든요. 여기 있네요. 스타벅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올라왔다니까요. 여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계정 정보 집어넣고 비밀번호 정보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태블로라는 도구와의 어떤 연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어떤 파트너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 RTX를 쓰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예요. 퍼포먼스 최대화. RTX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태블로 데스크탑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세트를 미리 구성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태블로 프랩의 역할이죠. 태블로 프랩이라는 도구가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할 때 잘 줄이고 잘 집계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태블로 데스크탑 위에는 최적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태블로 프랩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RTX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태블로가 아무리 좋아도요. 태블로가 정말 좋은 시각화 툴이지만 어떤 화면 하나 보기 위해서 10분 기다려야 돼. 막 5분씩 기다려야 돼. 그럼 여러분 태블로 쓰시겠습니까? 태블로 안 쓰죠. 뭐 5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5분을 기다립니까? 한 개 보기 위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자체를 좀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RTX 같은 도구들을 쓰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태블로 프랩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쓰게 되면은 데이터 세트의 그 부피를 확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태블로에서 뭔가를 만드실 때 굉장히 빨리빨리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예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요.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작년 여름에요. 동아대학교 한번 만들어 봤던 화면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복잡해 보이죠? 뭐 많잖아요.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차트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고, 헬스 랭크. 요거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 앞에 있는 요거에 여러분 그 사스란 도구 아시죠? 통계 분석하는 도구고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뭐 옛날부터 뭐 유명한 도구였죠. 사스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 원시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설문조사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2018년도 거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원본이 어떤지. 원본이 어떤지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736개의 필드. 필드 뭔지 아시죠? 필드.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게 다 필드잖아요. 필드가 736개예요. 우리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 쓰는 게 뭐 필드가 한 20개 좀 되려나? 20개, 30개. 뭐 많이 취급하면 뭐 100개 뭐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설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코드화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필드가 무려 736개예요. 이러고 이제 로우의 개수가 지금 약 한 8,000개. 이것도 비슷해요. 로우의 개수가 8,000개, 로우의 개수가 8,000개. 뭐 로우의 개수가 얼마 안 되다. 이렇게 뭐 8,000개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필드가 736개인데 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가 결과 여러 가지 툴들을 발라가지고 쭉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17개의 레코드 8개의 필드. 그러니까 데이터 17줄. 요거 제가 결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냥 엄청 심플하게 그냥 말아낸 거예요. 요렇게. 요거 그냥 그대로 제가 CSV로 떠가지고 태블로에 붙여가지고 만든 화면이 뭐냐? 그게 아까 보여드릴 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까 그렇게 심플한 데이터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시 데이터는 어땠냐는 거지. 원시 데이터는 필드가 무슨 뭐 700 몇 개? 로우가 8,000줄? 그렇게 돼 있던 거를 갖다가 심지어 그런 거 3개를 조인을 했어요. 3개를 유니온을 했어요. 유니온을 해가지고 이제 쭉 처리를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그 화면이 이제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데이터 세트를 정말 간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이 원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거 그대로 했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필드가 736개니까 만들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개선하는데 알텍스 같은 도구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두 개를 조합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잖아요. 쓰셔가지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거 태블로 프랩도 되는 거 아니야? 태블로 프랩하고 알텍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런 질문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알텍스하고 태블로 프랩 어떻게 다른가요? 좀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요거 이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요 알텍스는 유료고요. 태블로 프로도 일단 유료긴 유료입니다. 이거 공짜로 쓰지는 못해요. 다만 태블로 데스크탑 프로 버전을 사게 되면은 이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태블로 크리에이터를 사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태블로 데스크탑 프로를 구매했을 때 이제 무료인 거고 이것만 쓰려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작동 방식 똑같아요. 태블로 프랩 써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GUI 기반의 플로우 형태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알텍스 보여드린 그 형태대로 태블로 프랩도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알텍스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윈도우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거고 태블로 프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맥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링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 워크플로우가 딱딱 제 시간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째깍째깍 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면 내가 맨날 들어가가지고 거기 런을 누르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런을 누르고 그 다음 또 들어가서 런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스케줄링 기능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 기능들은 알텍스 서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툴은 알텍스 디자이너라는 툴이고요. 알텍스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시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텍스 서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블로도 가능하죠. 그게 프랩 컨덕터라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요거 쓰면은 유료로 이제 비용 지불하고 쓰면은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된다. 둘 다 되긴 되는 돈이 든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알텍스라는 도구하고 태블로 프랩이라는 도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도구의 본질이 이 알텍스라는 거는 이미 데이터를 단순하게 전처리하는 툴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알텍스를 정의하면은 알텍스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 그거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좁게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알텍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나와 있는 툴들을 저도 다 써본 적도 없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분야 자체가 데이터 프랩하는 부분을 포함할 뿐더러 실제로 리포트를 아웃풋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형태지만 시각화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있죠? 머신러닝이나 무슨 뭐 타임 시리즈 분석이나 R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작업들이나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공간 분석, 뭐 GIS 프로그램에서 좀 제공을 하는 일부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도구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데이터 프랩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같은 회사 아시죠? 태블로 그 BI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회사에서 이 도구를 분류를 할 때도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도구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아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태블로 프랩은 그냥 데이터를 가공하는 툴이죠, 그죠? 가공하는 툴이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툴이고 데이터를 이제 태블로 데스크탑 위로 올리기 직전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이 기능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도구가 태블로 프랩이라는 도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뭐가 낫다, 뭐가 안 낫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도구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제 이 도구가 이제 뭐 too much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뭐 태블로 프랩을 좀 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 도구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은 그거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이 도구가 이제 어떤 의미로서 우리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그냥 소개 한번 드린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혹시 잘 모르고 계셨죠? 근데 이런 걸 쓰면요, 이런 종류의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소개 한번 드린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사실 막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좀 적어놓은 이 아이빌리 솔루션의 이 김도기 대표님은
RTX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뭐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든지 대답을 해줄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 이걸 뭐 한번 시연을 해달라 와서 이제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또 연락을 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아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생겼고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